여러분, 진화론 과학이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윈은 영국 해군 청량선인 비거로의 성선에서 남미 대륙과 호주 대륙과 갈라파고스 제도 등을 탐사합니다. 그는 1835년 9월에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19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윈은 한 달여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4군데 섬을 탐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각기 다르게 생긴 새 13마리를 채집해서 영국으로 귀국합니다. 그걸 조류 전문가에게 보여주니까 이게 각기 다른 종이 아니라 전부 다 핀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윈은 자연 진화론의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그 핀치를 가지고 자연 선택의 근거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윈이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로부터 너무 먼 거리니까 그냥 핀치 한 쌍이 우연히 그곳에 날아와서 서식하고 번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핀치 수가 많아지니까 그 새들이 갈라파고스 제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번식하고 서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핀치는 어느 섬에 갔더니만 벌레나 씨앗은 잘 없고 높은 나무에 달렸던 열매나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껍질이 너무 딱딱하고 두꺼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리로 쫓아 보니까 핀치의 부리가 그런 열매를 깨어 먹기 좋게 크고 단단하고 넓적하게 변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 선택의 증거라고 제시한 겁니다. 큰 땅 핀치의 부리가 그와 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합당한 증거가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핀치는요, 참새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참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새의 수명은 5, 6년이니까 핀치도 한 5, 6년 정도 산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새들이 날아가서 어느 섬에 갔는데 아주 크고 껍질이 단단한 씨앗을 발견하고 그걸 껍질이 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쫓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핀치가 까마귀나 까치 정도라면은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참새의 부리는 아주 작잖아요. 그걸로 딱딱한 나무 열매 씨앗을 끊임없이 쫓는다는 것은 새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핀치가 5, 6년 동안 그 딱딱한 나무 열매나 씨앗의 껍질을 쫓는 동안에 다윈의 주장대로 크고 넓적한 부리로 단단한 부리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아니올시다. 뿐만 아니라 그게 후손에게 유전이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한 열매를 쫓다 보니까 부리가 변형이 됐다는 거죠. 이건 획득형질이라 그런 겁니다. 획득형질은 유전이 안 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알통이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은 그 아이가 청년이 되면은 그 아이의 알통이 운동을 안 해도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만한 알통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그런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핀치가 5년 만에 부리가 그렇게 변형될 수도 없고 변형된다 할지라도 자손에게 유전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선택의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윈의 핀치를 무려 40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피터와 로즈마리 그랜트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연구하고 관찰한 걸 2015년 2월 11일자 네이처지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갈라파고스에 서식하는 모두 15종류의 핀치를 120마리를 채집해서 유전체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다윈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윈은 핀치 현상이 우연히 날아와서 번식하고 흩어져 사는 섬에 있는 새들의 먹이의 모양에 따라서 핀치의 부리가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전체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교잡에서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됐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 선택은 전혀 증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콰도르에 핀치가 살지 않고 갈라파고스 제도 안에만 핀치가 살았다면은 다윈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에콰도르에도 핀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핀치들이 한 사람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종류의 핀치가 그곳에 날아가는 거죠. 네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에게는 1000km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는 1000k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바람이 좀 세게만 불어주면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윈은 오직 한 쌍만이 날아왔다는 추정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추정입니까?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음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의 이론은 잘못된 겁니다 하고 솔직하게 발표하고 진화론을 과학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과학자의 기본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진화론 과학자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그는 네이버에 자연 선택은 살아있다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인주의 진화 생물학자들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증거는 종의 기원이 출간된 지 거의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론은 너무 명쾌한데 정말 그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증거라고 우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이실직고한 겁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명확한 증거는 뭐냐면 케테웰의 나방 실험입니다. 케테웰은 다윈이 목격한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려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이면서 아마추어 인시류 연구가입니다. 인시류는 나비와 나방을 가리킵니다. 그런 나방을 번식시켜가지고 청정지역과 오염된 지역에서 나방을 풀어놓고 관찰했다는 겁니다. 케테웰이 실험해 보니까 청정지역에서는 검은색 나방이 잡혀먹고 또 오염된 지역에서는 하얀색 나방, 흰 나방이 주로 잡혀먹더라는 겁니다. 그는 새들이 나방을 잡아먹는 걸 관찰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방을 번식시켜가지고 실험해봤다고 발표하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최재천 교수는 결정적인 증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진화론 과학자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학교에서 이걸 자연 선택의 증거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공업암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케테웰이 정말 인시류 연구가인지 의문이 듭니다. 너무 기초적인 걸 틀리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방은 야행성입니다. 그러므로 새들이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들은 밤에 보이지 않고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새들은 나비나 메뚜기나 벌레를 잡아먹지 나방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방은 야행성이고 야행성인 박쥐가 그걸 잡아먹습니다. 그렇다면 박쥐는 나방의 색깔과 상관없이 초음파를 발사해서 잡아먹으니까 나방의 날개가 무슨 색깔이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로 인정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는 진화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실험 결과는 조작일 뿐만 아니라 근거가 없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의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 이론이 아니잖아요.
과학 이론이 아니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 못 되니까 과학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